밥그릇. 저희 방송에서 공개방용 밥그릇은요 보통 이제 이뚤굿뚤입니다. 이뚤굿뚤로 제가 네임을 변경했죠. 근데 이유가 밥그릇은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원래 평탄하게 흘러갔던 주가에 누군가 개입을 해서 주가를 강제로 낙폭과대 시켜요. 저평가를 만들어내고 바닥에서 매집을 시도합니다. 싸게 매집을 해서 주가가 횡보를 하다 보니까 이평선이나 구름대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매집하는 요 구간을 타점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게 구름대랑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평선하고 구름대가 같이 겹치는 요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면은 우리는 여기를 3번 자리로 인지를 하고 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2번 구간은 1번 구간보다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타점이 나오는 구간이 3번, 그리고 얘가 본전을 주는 구간이 4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아는 밥그릇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대부분 밥그릇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런 기법적인 요인들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모양의 포인트를 둬요. 요렇게 생기면 들어가요. 얼추 요렇게 생겼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더 진화를 해가지고 차트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밥그릇이라 해버려요. 그냥 죄다 다 밥그릇이 돼버려요. 여기서도 그냥 주가가 어찌됐든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은 밥그릇으로 해버려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밥그릇처럼 보이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수익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밥그릇이 아닌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은 왜 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주가랑 밥그릇의 공통 분모가 있겠죠. 요렇게 생긴 주가랑 요렇게 생긴 주가의 공통 분모는 싸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저평가. 왜냐면은 기업들이 주가를 많이 올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왜 주가가 그렇게 올렸는지, 왜 급등을 했는지,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평가된 주가들은 그런 이유가 발생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눈치를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저평가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상한가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은 급등주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급등주는 역배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밥그릇이 좋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다 맞춰서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올라와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확률은 뒤로 갈수록 증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할지 여기서 투자할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이뚤굿뚤로 네임을 바꿔서 여기서 투자하는 거는 이뚤굿뚤, 이평선과 구름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역배열에서. 그리고 여기는 횡보가 채워졌기 때문에 밥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밥그릇이에요. 그러면은 이뚤굿뚤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저평가에서 이평선 뚫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지 저평가에서 밥그릇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면 실력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바라는 거는 이뚤굿뚤로 농사매매를 하시면서 연습을 해 나가시면서 밥그릇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뚤굿뚤을 처음 매매를 할 때 목표치의 기준을 20%로 잡습니다. 평균적으로 20% 정도 올라가면은 매도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밥그릇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뚤굿뚤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은 역배열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다른 점. 횡보가 길어지면서 뭐가 생길까요? 매물대에 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4번 자리는 뭐라 그랬죠? 1번, 2번, 3번, 4번. 이 4번 구간은 여기 매물대에 본전을 주는 겁니다. 본전주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게 밥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표가가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원래는 20%만 먹고 팔았는데 어떤 거는 매물대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 또는 어떤 거는 목표가가 한 50% 돼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내가 잘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매물대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꼭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도달했을 때와 도달하지 못했을 때로 또 나뉘어요. 여기 뒤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마인드맵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 마인드맵이 자꾸 펼쳐집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한 경험치, 도달을 했을 때 움직이는 거에 대한 경험치, 뚫어버렸을 때에 대한 경험치, 이런 것들이 또 나눠지죠.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매물대를 본전을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매집이 됐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타점 찾는 거예요, 결국. 타점이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매수하지?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1번, 2번, 3번, 4번 되기 시작해서 주가가 안착하고 지지받은 주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엘리엇 파동이라 그래요. 1파, 2파. 이걸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목표가예요. 내가 어디까지 수익을 내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그래서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는 목표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를 모른다는 거는 본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간단한 이뚤굿뚤만 하더라도 자, 이뚤굿뚤을 할 때 왜 목표가가 30%가 아니고 20%일까요? 매집이 없어서. 아까 얘기했죠. 매집이 있는 차트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략적인 목표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제 TO 올라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TO 올랐을 때 명백한 기준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대가 나왔을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의 기준을 20%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역배열이니까 장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뚤굿뚤 매수를 하는 이유는 장대가 나올 수 있어서요. 이해되시죠? 차트로 봐봅시다. 자, 주가가 쭉 떨어지면은 이제 요런 자리보다는 요런 자리가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쭉 빠지면서 여기서 지금 이뚤굿뚤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자리가. 물론 이제 이평선을 고려하면 여기 타점을 잡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 타점이 나와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이미 장대가 나와버렸어요.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뚤굿뚤 할 때 타점을 잡아서 장대를 먹어야 되는데 이미 장대가 나와버렸죠. 15% 이상 장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다시 장대 나올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뚤굿뚤을 했죠. 이뚤굿뚤 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요 하방이 어느 정도 멈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횡보가 나온지를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을 때 지지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음 차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뚤굿뚤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횡보가 나왔을 때 이뚤굿뚤은 매물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를 뚫어야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본전 줘야지 매집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구나를 이 구간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봐도 이 구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투자를 들어가는 시점에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횡보를 했느냐예요. 자,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연스럽게 1번, 2번, 3번이 만들어졌어요. 밥그릇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어디가 타점이에요? 바닥에서 매집봉 있고 공구리 있죠. 공구리를 뚫어올리는 요 시점. 여기가 타점이에요. 자, 그럼 목표가 얼마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이게 밥그릇이에요. 요게 밥그릇. 자, 그리고 여기가 되었으면 끝났다 그랬어요? 아니죠. 매물대를 본전을 줬기 때문에 뭐가 성립이 된다? 매집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지금부터는 세력들이 역배열을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할 수도 있겠다.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지지가 나온지를 봐야 돼요. 안착을 하는지,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합니다. 지지가 나왔어요. 수상하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자리죠. 똑같이 이 목표가를 뚫고 안착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 뚫었는데 뭔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뭔가 하나의 에러가 있어요. 여기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뚫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지지도 이쁘게 나왔어요. 이탈 안 했죠. 매집은 있는데 에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비싸요.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내가 지금 이걸 매수를 하려면은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뚤굿뚤 잡을 때 장대가 나오면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타점 잡을 때는.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바닥에서 이미 30%가 올라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단봉으로 올라와서 좀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상한가 친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매수를 하는데 얘가 뺐다가는 이런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하고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 포지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거를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돌파 타점으로 스윙으로 손절 라인 잡고 올라간다 했다가 베팅을 할 건지 나는 얘가 요렇게 추세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구름대 근처에 2차 매수하고 바닥에 손절 라인 잡고 물타기를 해서 중장기로 갈 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매매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오면 다시 사는 걸로 가셔야 되는 거고 중장기를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1차 매수와 2차 매수의 비중을 조절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기준을 세워본 적이 없죠?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눌렀다 갔죠? 그럼 여기서 공통 분모가 뭐가 있을까요? 스윙 타점하고 눌림 타점하고 공통 분모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이 종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저점을 깨지 않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공통 분모들을 찾기 시작하면은 승률을 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 투자할 때 약간 팁이지만 여기서 안 들어가면은 바로 올라가는 건 못 먹을지언정 여기서는 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으면. 여기서는 고민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비중 투자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타점을 드릴 때는 여기서 중장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립니다. 여기서 중장기를 드리기 때문에 승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전 여기서도 중장기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포지션이 나뉘어지는 구간들이 나와요. 그것도 변수죠. 되게 엄청 큰 변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변수가 발생하는 자리에서 내가 비중을 넣어야 돼.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중장기를 하지 않고 스윙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손절을 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수를 계속 줄여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타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메론이라는 차트는 되게 좋죠. 엄청 좋은 차트예요. 주가가 여기서 빠졌다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큰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되게 좋은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는 지금 크게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진행 중이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요것 또한 매물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 종목도 목표가가 17,000원에서 2만원 사이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게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던 애가 떨어지는 것과 여기까지 상승했던 애가 떨어지는 건 또 다릅니다. 이게 또 나뉘어요. 뒤쪽에서 계속 확장이 됩니다. 차트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또는 지지받는 과정에서 바로 빠진 애들도 있고 올라간 애들도 있죠. 그러면서 차트가 계속 우상향으로 흐름을 이끌어가는지 이 흐름이 깨지고 떨어지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정답은 시간 지나면 알아서 나와요. 이해되시죠? 근데 너무 어렵죠?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방법은 여기서 투자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바닥에서 이뚤굿뚤 자리에서 투자를 많이 해보시면서 상승하는 이 흐름을 익히셔야 돼요. 이거를 흔드는 구간에서도 내가 어디서 변수가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차트를 코메론이라는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얘는 되게 안정적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그림 중 하나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려면 이런 차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깔끔하게 나오는 차트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내가 찾아서 공부해야지 또는 투자해야지 라고 했을 때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나 이 종목 아는데 해가지고 바로 찾죠. 잘못된 거예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비슷한 차트를 찾으려고 하면. 아시겠죠?